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의 덕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대상인 그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화자가 깨달은 바를 성찰한 바를 전달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복숭아 나무는 의인화된 대상이죠. 그 복숭아 나무는 타인을 의미해요. 타인. 그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타인을 의미합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면서 서정시예요. 그죠? 형식이 없고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시이기 때문이죠. 또 성격은 고백적이에요. 자신이 깨달은 바, 경험한 바를 고백적 어투, 경어체를 즉 높임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 높임 표현이라는 것은 경어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경어체가 주는 느낌은 고백적인 느낌을 주고 또 하나는 여성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고백적 어투, 여성적 어투, 또 경어체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요. 비유적. 그러니까 그 복숭아 나무에 이제 인격을 부여한 거니까 비유적 성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타인은 즉 복숭아 나무죠.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일정한 간격, 즉 거리가 필요해. 그래서 어렵지만 보람이 있어. 그 보람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화자, 우리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을 통해서 복숭아 나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 통합한다는 것은 타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해요? 그 복숭아 나무, 그 복숭아 나무, 그 복숭아 나무라는 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대상을 부각해요. 대상을 초점화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식의 변해요. 자, 과거에는 내가 대상을 피상적으로만 봐서 여러 가지 빛깔이 아닌 단 두 가지 빛깔, 분홍꽃과 흰꽃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부흰꽃과 분홍꽃 속에 여러 빛깔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을 나는 그 대상에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서 알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치법을 사용해서 여운을 형성해요. 마지막 향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래서 문장 구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저녁이 오는 소리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오는 소리는 뭐냐면 성숙해져가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을 보니까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화자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 때문이야. 그러면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 즉 타인이 가진 여러 갈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는 이제 타인을 비유한 말이 되겠어요. 자,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고 인식한 것은 뭐예요? 대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편견, 그죠? 를 가졌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흰 꽃과 부는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아직까지도 대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흰 꽃과 부는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아마도 추측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추측했다는 거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상을 멀리한 거죠. 역시 대상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죠.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야. 그래서 이 멀리로란 단어를 반복한 것은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물리적 거리감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멀리서 있다는 것은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까지는 대상에 대한 선입견으로 소통이 부재했어, 선입견을 가졌어 라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 행부터는 이제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나요? 흰 꽃과 부는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으니까 대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알았어요? 선입견을 가졌을 때는 흰 꽃과 부는 꽃이라는 두 가지 빛깔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어떤 타인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그건 선입견이었어. 그런데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재에서야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고 했으니까 이 안 것은 수천의 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천의 빛깔은 대상이 가진 본질이에요. 본질이니까 대상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타인의 진정한 모습. 그런데 그 나무를 멀리서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리감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눈부셔 알았대요. 그런데 안 것을 눈부셔라고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눈부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수천의 빛깔을 보니까 눈부셔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상을 이해했다는 것을 눈부셔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부셨다는 것은 화자의 성숙을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한 것이죠. 그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복숭아 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나 많았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나무는 외로웠을 거야. 그런데 수천의 빛깔의 꽃을 피우느냐고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야. 이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의 심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화된 거야? 외로웠을 거야. 그런데 그 외로움을 그 대상은 인지하지도 못했을 거야. 왜? 수천의 빛깔을 피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화자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오래 걸렸어. 즉, 그 마음을 이해했는데, 그렇죠?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거리감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타인의 본질을 알았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에 대상과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 행을 보면, 자, 이 다음 행이 바로 2년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1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자의 진정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이니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 시간의 경과라는 추상적 개념을 꽃잎이 닿았다고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추상의 개념을 시각화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해석하면 되죠.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화자는 진정한 깨달음은 어디에서 알은 거죠? 복숭아 나무 그늘 안에서 알은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뭘 들었냐? 이번에는 가만히 들었어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저녁이 온다는 것은 역시 시간의 경과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경과를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라는 추상적 개념을 뭐로 표현한 거야? 소리, 청각화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저녁에 오는 소리, 저녁이 오는 소리, 즉 이 저녁은 뭘 말하냐면 화자의 성숙을 말합니다. 화자의 내면적 성숙을 말하는 거고요. 동시에 화자가 나이가 들었어. 즉 노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녁이 오는 소리, 성숙이 되어가는 소리, 그 다음에 노년이 되어가는 소리. 그러면 이 노년이 되어가는 소리, 성숙한 소리는 화자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야? 타인과 뭐 하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 혹은 소통하는 시간. 혹은 조화를 이루는 시간.